거지 같은 년이 입 다물고 이래. 결혼 5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왔습니다. 고무신의 낡은 점퍼,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사돈어른 행색 좀 봐라. 뺨 맞고 고개 드니까 복도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 평생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정리할게. 정리? 가난한 협동조합 대표가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근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신우이 협찬이 날아갔습니다. 식당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체 우리 엄마가 뭘 한 걸까요? 아니, 우리 엄마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언제나 그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서진은 소리 없이 이불을 걷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5년 단 한 번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서운했는데 이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죠. 부엌에 불을 켜자 형광등이 찌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30가지 반찬. 그게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하루 기본 메뉴였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고 물을 채 썰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점심 장사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쯤 서진의 손가락 끝에는 작은 상처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것도 있고 뜨거운 냄비에 댄 것도 있었죠. 하지만 연고를 바를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8시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9시에는 홀 청소를 마쳤고 9시 반에는 테이블 세팅을 끝냈어요. 그제야 서진은 잠깐 허리를 펴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미숙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미숙은 주방으로 들어와 국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국자로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맛본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어머님, 간을 좀 싱겁게 해봤어요. 요즘 손님들이 건강식을 원하셔서. 손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 20년 넘게 장사한 내가 모르겠어?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숙은 소금통을 집어들고 국솥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미숙은 그 말을 던지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짜진 국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11시쯤 신우이 윤정이 내려왔습니다. 윤정은 화장을 곱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말아올린 채였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기 창가 자리 세팅 좀 예쁘게 해줘. 영상 찍어야 돼. 윤정 씨,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많아서 그 자리는. 그냥 1시간만 비워두면 안 돼? 조회수가 요즘 안 나와서 분위기 있는 영상이 필요하거든. 윤정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맞추고 카메라 앵글을 확인했어요. 서진이 준비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 놓였습니다. 윤정은 반찬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찍고
또 찍었죠. 언니, 이거 색감이 좀 칙칙한데.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못해? 서진은 새벽부터 만든 반찬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에 난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남편 태준이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공동대표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하는 일이라곤 장부 정리와 가끔 배달 나가는 것뿐이었죠. 태준은 서진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아까 기분이 안 좋으셨대. 국 때문에. 응, 알아. 왜 맨날 트러블이야? 그냥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돼?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는 새벽 4시부터 일했어, 여보.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아. 근데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좀 이해해. 그 말을 끝으로 태준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5년이었습니다. 월급 한 푼 없이 이 식당에서 일한 시간이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서진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쓸 식자재를 확인하려고 선반을 뒤지다가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배경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분명 엄마였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엄마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5년 서울 더블유 호텔.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95년이면 자기가 태어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때 엄마는 분명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뭐지? 더블유 호텔이면 지금도 최고급 호텔인데 그때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었을까? 서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사진을 봉투에 넣고 선반 뒤에 숨겼어요. 네, 어머님. 서진은 창고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봉투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죠.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환한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는 매달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농산물 협동조합 대표라는 직업치고는 빠듯해 보였죠. 그래서 서진은 늘 미안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진은 뭘까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에 잠깐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언젠가는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5년 전 같은 날 서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손을 잡았었죠. 평생 함께하겠다고, 서로를 아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출근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저녁에 뭐 먹을까 하는 말도 없었어요. 서진도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이 분주해졌습니다. 서진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주문을 받고 반찬을 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는 동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서진은 물컵을 들고 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순애는 낡은 면바지에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투박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오신 거지? 전화도 없이? 순애가 서진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당 안 어느 것보다 따뜻했어요. 서진아, 엄마, 왜 여기까지? 결혼기념일이잖아.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서진은 급히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엄마의 행색이 이 식당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걸 서진도 알았습니다. 엄마, 전화하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전화하면 또 바쁘다고 할까봐. 그냥 왔다. 순애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서진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거칠어진 손, 핏기 없는 얼굴. 순애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는? 나야 뭐 대충. 여기 밥 맛있다며? 한 그릇 먹어봐야지. 서진은 엄마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덜 띄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직접 차려올게. 서진이 주방으로 향하는데 카운터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기 구석자리 손님 봤어? 사돈어른이래. 행색이 왜 저래? 손님들 다 본다. 직원이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쯧쯧, 저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들였으니. 서진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창피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진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나물 3가지.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로 골랐어요. 상을 들고 엄마 자리로 가는데 순애가 고개를 돌려 식당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고맙다. 순애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바로 먹지 않았어요. 대신 식당 내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주방 입구, 냉장고 위치, 환풍기, 손님 동선,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뭐 적어? 응? 아, 이거. 순애는 수첩을 보여주듯 말듯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협동조합일이야. 요즘 위생 점검이 깐깐해서 습관이 됐네. 위생 점검? 엄마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게 되더라고. 순애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메모하는 내용이 그냥 위생 점검 같지 않았거든요. 냉장고 위치, 직원 수, 테이블 배치까지. 작은 농산물 협동조합 대표가 왜 이런 걸 기록하지? 서진은 엄마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엄마, 협동조합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벌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 순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 서진아. 응?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서진은 웃어 보였습니다. 연습한 웃음이었어요. 아니, 괜찮아. 바쁘긴 한데 뭐 다 그렇지. 진짜? 응, 진짜. 걱정 마, 엄마. 순애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은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거짓말이 다 들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순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봤어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요. 식사를 마친 순애가 계산대로 갔습니다. 서진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손님이 밥값은 내야지. 순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가죽이 닳아서 속이 비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가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초라해 보여서 창피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창피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애가 식당을 나서기 전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응? 순애의 눈이 진지했어요. 평소에 엄마 같지 않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알았지? 뭘 참아? 엄마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게 돼. 그냥 조금만. 순애는 그 말만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유리문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허리가 조금 굽은 작아 보이는 뒷모습.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식당 건물 전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건물을 평가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그리고 다시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엄마 맞아? 평소에 보던 소박하고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스친 그 눈빛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서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물에 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왔을까? 왜 식당을 그렇게 꼼꼼히 살폈을까? 조금만 참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눈빛. 작은 협동조합 대표가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계산하고 실행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진은 어젯밤 발견한 호텔 사진을 떠올렸어요. 1995년 더블유 호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엄마.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다던 엄마,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다던 엄마. 그런데 고급 호텔 사진이라니. 오늘의 저 날카로운 눈빛이라니.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어.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렇게 물으면 엄마는 분명 웃으면서 없다고 할 거예요.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결혼기념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축하 인사 하나 없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엄마의 그 눈빛이 더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엄마가 떠난 뒤 저녁 영업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손님을 맞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서진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수첩에 적던 메모, 조금만 참으라던 말.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서진은 홀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익숙한 일이었죠.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부엌 안쪽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시누이 윤정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내 엄마가 왔더구나.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이 됐어요. 네, 결혼기념일이라고 잠깐 들르셨어요. 결혼기념일?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 꼴로 온 거야?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에 허름한 가방, 꼭 시장통 아줌마 같더라. 우리 식당이 무료급식소야. 어머님, 엄마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행색으로 돌아다니면 우리 식당 품위가 뭐가 되겠냐고. 손님들이 다 봤어. 사돈이 저 모양이면 며느리도 별거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어머님, 엄마는 평생 힘들게 일하신 분이에요. 행색이 어떻든 제 엄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서 윤정이 낄낄거렸어요. 언니, 진짜 용감하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 처음 봐. 서진은 윤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엄마처럼 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일이나 해. 알았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다음 순간 뺨에 뜨거운 충격이 왔습니다. 찰싹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을 감싸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미숙은 손을 내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윤정은 웃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부엌 뒤쪽 복도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순애가 복도 그림자 속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바구니를 두고 갔다며 다시 온 걸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이 모습을 들키다니. 맞는 모습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서진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아니었어요. 얼음이었습니다. 순애의 눈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넘어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 그 눈빛이 서진을 스치고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순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서진에게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서진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 태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몰라요. 서진은 침대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만지니까 욱신거렸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월급 한 푼 없이 일하고 온갖 구박을 들으면서도 버텼어요. 결혼을 실패라고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을 엄마가 봤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주르륵.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엄마.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서진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정리? 뭘 정리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협동조합 대표인 엄마가 뭘 어떻게 정리한다는 걸까요? 서진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뭔가 하려는 거야.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식당을 살피던 눈빛, 수첩에 적던 메모, 그리고 방금 그 얼음 같은 표정. 엄마는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서진은 불안했어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벌이면 어떡하나. 작은 협동조합 대표가 이 식당을, 시어머니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 걱정과 혼란 속에서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거웠고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조금 희미한 기대 같은 게 생겼습니다. 엄마가 뭔가 해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뺨에 남았던 손자국은 사라졌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순애는 바쁘다며 짧게 끊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날 문자가 무슨 뜻이야? 정리한다는 게 뭐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서진아, 엄마 믿어. 그냥 믿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커졌지만 그게 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식당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드문 일이었죠. 여보세요, 미숙이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첨가물 납품업체 박 사장이었습니다. 아, 사모님. 저 박입니다. 혹시 사장님 계세요? 어머님은 아직 안 내려오셨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죄송한데 오늘부터 납품이 어렵게 됐습니다.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 그게 본사 방침이라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사 방침이요? 박 사장님, 저희가 2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위에서 결정된 거라.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20년 거래처를 하루아침에 끊을 만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대금 결제가 밀린 적도 없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숙이네는 우수 거래처였어요. 근데 정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본사 방침?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9시쯤 시어머니 미숙이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했어요. 어머님, 아까 박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부터 납품이 안 된다고. 뭐?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양반이랑 20년 넘게 했는데 갑자기 본사 방침이래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숙은 당장 전화기를 들었어요. 박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죠. 죄송하다. 본사 방침이다. 어쩔 수 없다. 미숙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당장 다른 데 알아봐. 서진은 부랴부랴 다른 납품업체들에 연락했습니다. 평소에 명함을 받아둔 곳들, 거래 제안이 왔던 곳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 미숙이네요? 죄송한데 저희는 지금 물량이 없어서요. 저희도 사정이 좀 생겨서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신규 거래처 계약을 잠정 중단하라고 해서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아니고 연락한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그것도 하나같이 비슷한 이유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진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식당의 납품을 막고 있다는 거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없어서 메뉴 절반을 팔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내놓지 못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이 메뉴는 뭐야, 백반집에서 반찬이 없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메뉴로 드릴까요?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졌어요. 몇몇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미숙은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죠. 오후가 되자 미숙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내 엄마 농산물 협동조합 한다며? 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런데요. 당장 전화해. 물량 좀 대라고. 네. 내 엄마 협동조합이 채소 납품하는 데 아니야? 우리가 급하니까 거기서 좀 가져오면 되잖아.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받아줄까? 어머님, 엄마 협동조합은 규모가 작아서 우리 식당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됐고, 일단 전화나 해봐. 사돈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3번 만에 순애가 받았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기. 지금 식당에 문제가 생겼어.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납품업체가 갑자기 거래를 끊었다는 것, 다른 곳에 연락해도 다 거절당했다는 것, 그래서 혹시 엄마 협동조합에서 물량을 좀 구할 수 있을지.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긴 안 돼.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안 돼? 왜? 물량이 없어? 다른 데 알아봐. 엄마, 다른 데는 다 거절했어. 지금 진짜 급해. 엄마 협동조합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서진아, 거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다기보다는 뭔가를 감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유가 뭔데?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안 돼. 서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왜 이러는 걸까?
며느리가 시댁 때문에 곤란해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엄마, 혹시 엄마 협동조합이 그렇게 영향력이 커? 작은 규모라며?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의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아. 신경 쓰지 마. 아는 사람이 많다고? 엄마, 그게 무슨... 서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묻지 마.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믿어. 엄마,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가 압박하고 식당은 엉망이고. 근데 엄마가 뭘 숨기는 것 같으니까 더 불안해. 숨기는 거 없어. 거짓말. 엄마 눈빛 봤어. 그날 밤에 뭔가 결심한 사람 눈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순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하기는 누굴 닮아서. 엄마. 서진아, 조금만 더 버텨. 얼마 안 남았어. 뭐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어. 이제는 확신이었습니다. 단순한 협동조합 대표가 아니야. 뭔가 더 큰 게 있어.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말해주지 않았고 서진에게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어머니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안 된대요. 물량이 없다고. 물량이 없어? 협동조합이 물량이 없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긴 저런 행색으로 다니는 양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역시 기대할 게 못 돼.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식당에 왔을 때 꼼꼼히 살피던 모습, 수첩에 적던 메모, 건물을 올려다보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날 밤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의 얼음 같은 표정, 납품업체들이 하나같이 본사 방침을 이유로 거래를 끄는 것, 엄마가 납품을 거절하며 한 말, 거긴 안 돼. 설마. 서진은 몸을 일으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엄마가 한 거야? 말도 안 돼. 작은 협동조합 대표가 어떻게 여러 납품업체를 동시에 움직여? 그런 힘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라고 했을 때 이걸 말한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냥 작은 협동조합 대표야. 새벽 시장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일군 사람이야. 그런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대체 누구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4년을 함께 살았는데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불안과 혼란 속에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엄마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그 생각만이 서진을 버티게 했습니다. 납품 대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발품을 팔아 겨우 새 거래처를 찾았어요. 규모가 작고 가격도 비쌌지만 당장 식당을 운영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투덜거렸고 서진은 묵묵히 일만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신우이 윤정이 2층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평소에도 목소리가 큰 편이었지만 이날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서진이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윤정이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어머니 미숙이 카운터에서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협찬이 취소됐어요. 다 취소됐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메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서진은 멀리서 봤지만 빨간색 알림이 줄줄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취소? 뭐가 취소됐는데? 광고요. 광고 협찬. 이번 달에 잡혀 있던 거 전부 다. 윤정은 스마트폰을 들어 미숙에게 보여줬어요. 봐요, 엄마. 식품회사, 주방용품, 화장품까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 취소 메일이 왔어요. 미숙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유가 뭔데? 다들 똑같아요. 본사 방침이래요. 내부 사정으로 협찬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서진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본사 방침. 일주일 전 납품업체들이 거래를 끊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어요.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미친 듯이 스크롤하며 메일을 확인했어요. 말도 안 돼. 식품회사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촬영 일정까지 다 잡아놨는데 주방용품은 계약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미숙이 윤정 옆에 앉았습니다. 진정해, 윤정아. 일단 전화해봐.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윤정은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주방에서 일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 네, 저 김윤정인데요. 이번 협찬 건이 갑자기 취소됐다고 해서. 네. 아, 네. 본사 방침이요. 근데 구체적인 이유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여보세요? 저 먹방 유튜버 김윤정이에요. 화장품 협찬건 말인데요. 갑자기 취소 메일이 와서. 네. 마케팅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갑자기요? 아니, 어제까지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죄송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를 끊을 때마다 윤정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어요. 모든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본사 방침, 내부 사정, 마케팅 방향 변경.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윤정이 스마트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미쳤어, 진짜. 이게 말이 돼요? 대기업 세 곳이 같은 날 협찬을 취소해요? 그것도 전부 똑같은 이유로. 미숙도 이상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하네. 누가 뒤에서 손을 쓴 것 같은데. 그 말에 윤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뭔가 한 거 아니야? 뭐? 언니 주변에 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고. 언니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나한테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서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윤정 씨,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납품업체도 끊기고 내 협찬도 취소되고 다 언니가 이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여기서 일만 했어. 윤정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저기가 가득했어요. 언니 엄마 농산물 협동조합 한다며? 혹시 거기서 뭔가 한 거 아니야? 납품 끊긴 것도 언니 엄마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윤정은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서진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어요. 서진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작은 협동조합 대표야. 대기업 협찬을 취소시킬 힘 같은 건 없어. 정말? 확실해? 확실해.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 납품 중단도 이 협찬 취소도 전부 우연일까? 윤정은 서진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어요. 알겠어. 근데 만약 언니가 뭔가 한 거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윤정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계단을 울렸어요. 미숙이 한숨을 쉬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됐어. 가서 일이나 해.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묘한 쾌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이 무너지고 있어. 5년 동안 서진을 무시하고 부려먹고 하인 취급했던 신우이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물론 서진이 한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누가 이런 힘이 있지? 대기업 세 곳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얼굴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협동조합 대표가 대기업 마케팅 방침을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재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윤정의 유튜브 채널에 악성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도 악플이 달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양이 달랐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면서 먹방이래. 협찬만 받고 솔직한 리뷰한 적 있어? 가족 식당 홍보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다 알아. 구독 취소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쏟아졌어요. 대부분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온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윤정은 2층에서 내려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구독자가 빠지고 있어. 하루 만에 10,000명이 취소했어. 미숙이 윤정의 등을 쓸어줬어요. 괜찮아, 윤정아. 일시적인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엄마. 이거 그냥 악플이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 댓글 패턴이 다 비슷하거든. 윤정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줬어요. 서진도 슬쩍 봤습니다. 정말로 댓글들이 비슷한 문체, 비슷한 논조로 쓰여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직적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이 잘못한 게 없냐고? 5년 동안 서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물론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진은 혼자 창고로 갔어요.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선반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납품업체 거래 중단, 윤정의 협찬 취소, 악성 댓글 폭주, 전부 우연이라고? 같은 시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떠오르면 늘 엄마 얼굴이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린 후 순애가 받았어요. 서진아, 엄마 나야.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 서진은 윤정의 협찬이 취소된 것, 악성 댓글이 폭주한 것을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서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거 혹시 엄마가 한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납품 끊긴 것도 그렇고 협찬 취소된 것도 그렇고 전부 본사 방침이래. 너무 똑같아. 우연이라고 하기엔. 서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엄마가 뭘 하든 안 하든 지금은 묻지 마. 나중에 다 알게 돼. 엄마, 나 무서워.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그게 더 무서워. 엄마가 대체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모르니까.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똑똑한 우리 딸. 알았어. 딱 하나만 말해줄게.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것만 알아도.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그날 밤 맞은 것도? 5년 동안 착취당한 것도? 전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게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작은 협동조합 대표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 의문은 점점 커졌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서진은 창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식당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는 아직도 윤정이 울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딸을 달래고 있겠죠. 서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움직이고 있어. 나를 위해서.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서진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의 협찬이 취소된 후로 식당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진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납품이 끊긴 것도 윤정이 무너진 것도 전부 서진 탓이라는 투였죠. 물론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었지만 서진은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영업을 준비하던 서진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쿰쿰한 냄새. 서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냉장고 안을 살폈어요. 어제 넣어둔 돼지고기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으로 만지니 끈적거렸어요. 서진은 급히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2도. 냉장고 적정 온도는 영하 2도에서 5도 사이였어요. 12도면 고기가 상할 수밖에 없는 온도였죠. 이게 왜 이래? 서진은 냉장고 뒤쪽을 확인했어요. 압축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장비라 언제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하필 지금이라니.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어요. 채소 저장고에서도 상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새 거래처에서 받은 물건들이었는데 품질이 기존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시금치는 절반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콩나물에서는 물비린내가 났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메뉴 절반은 못 팔겠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주머니, 제육볶음 품절이요?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재료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김치찌개는요? 그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메뉴로. 아, 됐어요. 다른 데 갈게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섰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자리가 꽉 찼을 텐데 오늘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후 2시쯤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밥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구청 위생과 직원 2명이 신분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숙이 카운터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아이고, 점검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불시 점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주방 곳곳을 살폈어요.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조리대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서진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부적합,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조리대 위생 미흡, 3가지 항목에서 경고 조치 내립니다. 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직원들은 경고 딱지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노란 딱지가 식당 입구 유리문에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자리였죠. 미숙이 서진에게 돌아섰습니다. 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진아, 네 어머님, 내가 냉장고 관리 맡고 있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난 건 서진 잘못이 아니었지만 관리 책임은 분명 서진에게 있었으니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야. 근데 내가 들어온 뒤로 납품도 끊기고 윤정이 일도 터지고 이젠 위생 경고까지? 대체 내가 몸보기 이 모양이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미숙은 그 말을 내뱉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홀로 남아 노란 딱지를 바라봤어요. 위생 경고. 저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 탓일까? 정말 내가 재수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위생 경고 딱지가 붙은 식당에 손님이 올 리 없었어요.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손님이 들어왔다가 딱지를 보고 그냥 돌아서는 모습을 서진은 지켜봐야 했죠. 매출은 곤두박질 쳤어요. 전성기의 60%가 빠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매일 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매출 봤어? 30만 원도 안 됐어. 30만 원. 인건비도 안 나와. 어머님, 저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새 냉장고 견적도 받아보고. 견적은 무슨 견적이야? 돈이 어디서 나와서 새 냉장고를 사?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이 모양인데 새 장비를 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 태주는 어땠을까요? 서진이 저녁에 방으로 들어갔을 때 태주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앉자 태준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보, 요즘 진짜 힘들어. 어머님한테 매일 혼나고 손님도 없고 나 어떡하면 좋겠어? 태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서진아, 좀 알아서 해봐. 나도 힘들어. 알아서 하라니? 나 혼자 어떻게 해? 태준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어. 엄마한테 잘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도 불똥 튀거든. 그 말을 끝으로 태주는 몸을 돌렸어요. 등을 보이고 누워버렸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등을 바라봤어요.
5년 전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남보다 못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을 떠나고 싶다.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5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라곤 엄마가 보내준 용돈 조금뿐인데 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식당 뒷마당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순애가 3번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납품도 끊기고 윤정 씨 협찬도 다 취소되고 이번엔 위생 점검에서 경고까지 받았어. 위생 점검? 응.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 났어. 하필 점검 오는 날에. 이게 다 우연일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 서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뭐? 곧 끝나. 조금만 더 버텨. 서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곧 끝나?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엄마, 나 지금 설명이 필요해. 엄마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맞지? 제발 말해줘. 순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지금 말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근데 하나만 믿어. 엄마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아. 엄마, 조금만 더 버텨. 알았지?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뭔가 하고 있어. 이제는 확신이었어요. 납품 중단도 협찬 취소도 어쩌면 이위생 점검까지 전부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은 협동조합 대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지? 위생과 점검까지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위생 점검은 우연일 거야. 냉장고가 진짜 고장 난 거고 운이 나빴던 거야.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엄마가 정말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라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대체 누구지? 그 답을 알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은 유리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홀에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곧 끝난다고 했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를 믿자. 그 믿음만이 서진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위생 경고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파리만 날렸어요. 매출은 바닥을 기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 미숙이 2층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서진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처음 보는 표정이었거든요. 서진아,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 손님이요? 방송국에서 섭외가 들어왔어. 지역 맛집 소개 프로그램인데
우리 식당을 취재하고 싶대. 서진은 놀랐어요. 위생 경고까지 받은 식당에 방송국 섭외라니.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 방송이요? 위생 딱지도 아직 안 떼어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방송 나가면 손님이 몰릴 거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미숙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였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지만 시어머니의 결정에 뭐라 할 수 없었죠. 오후가 되자 방송국 스태프들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좁은 식당 안이 장비로 가득 찼어요. 미숙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까지 고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PD가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늘 메인 메뉴가 약선 보쌈이라고 들었는데 이 레시피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서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약선 보쌈. 그건 서진이 개발한 레시피였어요. 3년 전 서진이 요리 연구가 시절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만든 메뉴였습니다. 한약재를 넣어 삶은 보쌈에 특제 소스를 곁들인 요리.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식당 대표 메뉴가 됐었죠. 미숙이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었어요. 이 레시피는 제가 20년 넘게 연구한 거예요. 어머니 손맛을 계승해서 거기에 제 나름의 비법을 더했죠.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20년 넘게 연구했다고? 서진이 개발한 레시피를 시어머니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전국에 방송될 프로그램에서 촬영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서진은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금 바빠. 그 약선 보쌈 레시피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개발 날짜까지. 미숙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만든 건 다 내 거야. 내가 여기서 월급 받아? 안 받잖아. 그럼 내가 만든 것도 다 이 집 거지. 어머님, 그래도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거짓말? 내 식당에서 내 재료로 만든 건데 뭐가 거짓말이야? 미숙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싫으면 내 엄마한테 가서 살든가. 여기서 밥 얻어먹으면서 뭘 그렇게 따져?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촬영 중인 상황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촬영이 재개됐어요. 미숙은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시연했습니다. 서진이 개발한 레시피를 마치 자기가 평생 연구한 것처럼 설명하면서요. 서진은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철수했습니다. 미숙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윤정도 내려와서 엄마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송 언제 나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래. 생방송이야. 시청자 전화 연결도 있고. 와, 대박. 그거 나가면 손님 엄청 올 거예요.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만든 레시피로 저 사람들이 웃고 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방송 시간이 다가왔어요. 미숙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미용실에 다녀오고 식당도 깔끔하게 정돈했어요. 서진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방송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을 끊으려고 애썼죠. 저녁 7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식당 TV에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미숙은 카운터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윤정과 태준도 함께였죠. 서진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방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미숙이 나와서 약선 보쌈을 소개하고 조리 과정을 보여주고 맛에 대해 설명했어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맛있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뭔가 전달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미숙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 약선 보쌈 레시피가 사장님 것이 아니라 며느리분이 개발한 거라는 제보입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멈추고 TV 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서진의 레시피 노트 사진이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3년 전 서진이 이 레시피를 처음 개발한 날짜, 그리고 재료, 조리법, 소스 배합까지 서진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 진행자가 말을 이었어요. 제보에 따르면 이 노트는 며느리인 윤서진 씨의 것이고 레시피 개발 날짜가 3년 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20년 넘게 연구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어요? 카메라가 미숙의 얼굴을 비췄어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게 저건 사장님? 그러니까 며느리가 도와준 건 맞는데 기본 레시피는 제가. 말이 꼬였어요. 변명이 궁색해 보였습니다. 진행자의 표정도 싸늘하게 변했죠.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후 확인 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급하게 다른 코너로 넘어갔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윤정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진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지? 서진은 제보한 적이 없었어요. 그 노트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트는 서진의 방 서랍에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스쳤어요. 엄마가 예전에 식당에 왔을 때 서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서진 방에 들어갔다면? 노트를 찾아서 사진을 찍었다면? 설마. 서진은 혼란스러웠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전화였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방송국에서 앞으로 출연 금지래. 네. 허위 정보 제공했다고. 다시는 우리 식당 안 다룬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이 서진을 노려봤어요. 언니가 제보한 거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제보한 적 없어. 그 노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도 몰라. 거짓말. 언니 아니면 누가 그런 걸 알아? 정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윤정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한 거야. 거의 확신이었어요. 제보 내용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노트 사진, 날짜, 레시피 내용까지. 서진 말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엄마가 언제 내 방에 들어왔지? 언제 사진을 찍었지?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엄마가 결혼기념일에 식당에 왔을 때 서진이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엄마,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협동조합 대표가
방송국 생방송에 제보를 넣을 수 있어? 그것도 저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현실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한 협동조합 대표가 아니야. 서진은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엄마에게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자.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곧 끝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믿자. 복잡한 감정 속에서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엄마가 움직이고 있어. 그 사실만이 서진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방송 사고가 터진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방송에서 표절 의혹이 터지자 SNS에 퍼지기 시작했고 악성 댓글과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20년 단골들마저 발길을 끊었어요. 시어머니 미숙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내려와도 아무 말 없이 TV만 바라보다 올라갔죠. 그 모습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우이 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의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구독자가 50만에서 10만 아래로 떨어졌고 남은 사람들도 악플만 달았습니다. 협찬은커녕 광고 수익도 바닥이었죠. 윤정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점점 서진을 향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윤정이 홀에 서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날카롭고 위험한 빛이었죠. 언니.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윤정 씨, 왜 그래? 술 많이 마셨네. 언니가 다 망쳐놨어. 뭐? 내 인생. 언니가 다 망쳐놨다고. 윤정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정 씨,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 윤정이 소리쳤어요. 얼굴이 붉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방송 제보도 언니지? 납품 끊긴 것도, 내 협찬 취소된 것도 다 언니 뒤에 누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야.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다 꼬이기 시작했어. 윤정이 서진의 팔을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아픔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윤정 씨 아파. 놓아줘. 나랑 얘기 좀 하자. 둘이서. 윤정은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서진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정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힘은 셌어요. 윤정이 서진을 끌고 간 곳은 식당 뒤편 창고였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어요. 식자재와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진을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철컥.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정 씨, 문 열어.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 언니가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안 열어. 윤정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전부였어요. 윤정의 얼굴이 그림자 속에서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말해. 나는 정말. 서진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뺨에 충격이 왔습니다. 찰싹. 귀가 멍해졌어요. 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혔죠. 거짓말하지 마.
윤정이 다시 손을 올렸어요. 서진은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채가 잡혔어요. 아!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정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5년 동안 키운 채널이 망했어. 협찬 다 날아가고 구독자 다 떠나고 다 언니 때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서진이 손을 짚으며 쓰러졌어요.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언니 같은 건 처음부터 이 집에 올 자격이 없었어. 윤정이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웅크린 채 몸을 떨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윤정이 다시 손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쿵!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진과 윤정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순애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그리고 엄마 뒤에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 그리고 체격이 큰 남자 1명. 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손 치워. 엄마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서진이 3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윤정이 멈칫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손 치우라고 했어. 순애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양복 입은 남자들도 들어왔습니다. 윤정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어요. 술 기운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사돈 어른? 여긴 왜?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 윤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애가 손목을 비틀었거든요. 윤정은 고통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놓으라고요. 순애가 윤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내 딸 털끝 하나에 내 인생 10개도 모자라. 알아들어?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게 우리 엄마야? 새벽 시장에서 채소 나르던 엄마. 낡은 옷을 입고 식당에 찾아왔던 엄마. 허름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던 엄마. 그 엄마가 지금 사람을 무릎 꿇리고 있었어요. 뒤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엄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죠. 순애가 윤정의 손목을 놓았어요.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순애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터진 입술, 흐트러진 머리카락, 떨리는 몸. 순애의 손이 서진의 뺨에 닿았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피 묻은 입술을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까는 아파서 흘린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은 누구야?
서진이 뒤에 서 있는 남자들을 가리켰어요. 엄마가 대체 누구야?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다가와 서진에게 재킷을 걸쳐줬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자. 다 설명해 줄게. 순애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서진은 엄마 손에 이끌려 창고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였죠. 순애가 뒷문을 열었어요. 서진은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도 옆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식당이 멀어져 갔습니다. 5년 동안 갇혀있던 곳.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월급 없이 일하고 맞고 무시당하던 곳. 그곳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엄마.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설명해줘. 엄마가 누군지, 저 사람들이 누군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순애가 고개를 돌렸어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34년 동안 숨겨온 게 있어. 오늘 밤 다 말해줄게. 서진은 엄마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에 34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알게 되는 거야. 엄마가 누구인지, 그 모든 비밀을. 서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도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어둠 속에서 두 모녀의 손이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고 큰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차는 그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어디야? 병원이야. 내 상처 치료받아야지. 순애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은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터진 입술, 멍든 팔, 쓰라린 무릎. 창고에서 당한 일이 떠올라 몸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일반 병실이 아니었어요. VIP 병동이라고 쓰인 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가 호텔처럼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서진을 안내했습니다. 개인 병실이었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누워.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서진은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질문이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와서 서진의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입술에 연고를 바르고 팔에 파스를 붙이고 무릎 찰과상을 소독했어요. 큰 부상은 없었지만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병실에는 서진과 순애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다 말해줘. 순애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대체 누구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이 병원은 뭐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답답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결연함이 섞여 있었죠. 서진아, 엄마가 34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순애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 이야기야. 다 들을 수 있겠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34년 전이었어.
엄마가 28살 때 순애의 눈이 멀리를 바라봤어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는 결혼한 지 1년 됐었어. 내 아버지랑 너를 임신하고 있었지. 서진은 숨을 죽였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엄마에게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업을 했어. 작은 유통회사였는데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웠지. 그 사람은 밖에서 놀기만 했고 순애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6달쯤 됐을 때였어.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 자기 진짜 사랑이래.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더라.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회사도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어. 엄마가 키웠는데 서류상으로는 다 그 사람 거였지. 엄마는 빈손으로 쫓겨났어. 가진 거라곤 너밖에 없었어. 순애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생후 6달짜리 너를 안고 새벽 시장에 나갔어. 갈 곳이 없었거든. 그날부터 채소 나르는 일을 시작했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트럭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지. 너는 이모한테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는 날이 많았어.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는 걸 그때 배웠어. 순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어. 작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한 게 지금은 전국 유통망을 가진 회사가 됐어.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회사? 협동조합이 아니라? 순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협동조합은 겉모습이야. 실제로는 식품유통회사야. 비상장이라 바깥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순애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연매출 500억 정도. 서진은 말을 잃었어요. 500억?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경영하진 않아.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어. 엄마는 뒤에서 지분만 갖고 있지. 그래서 대외적으로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어. 서진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4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럼 그동안 왜 숨겼어? 나한테까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붙어.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돈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 순애가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어. 엄마 돈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5년 동안 나를 그냥 뒀어. 시댁에서 맞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걸 알면서.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라고 했잖아. 내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어. 엄마가 나서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고. 순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엄마가 틀렸어. 그날 밤 내가 맞는 걸 봤을 때 알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순애가 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서진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방송 제보도 엄마가 한 거지? 응. 내 노트 사진은 어떻게 찍었어? 순애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결혼기념일에 식당에서 일할 때 엄마가 내 방에 들어갔어. 노트 찾아서 사진 찍어뒀지. 미안해.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납품 끊긴 것도 윤정 씨 협찬 취소된 것도 다 엄마가 한 거야?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 그 납품업체들 대부분 우리랑 연결되어 있지. 협찬한 기업들도 우리 거래처고.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모든 일이 엄마의 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을 갚아주고 싶었어.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거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에 엄마도 너처럼 맞았어.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그때 이를 악물었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돈이 힘이더라, 서진아. 서진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해 보이던 엄마가 지금은 상처받은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엄마. 서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순애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자 순애가 서진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이제 엄마가 다 치워줄게. 그 사람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엄마. 순애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끝낼게. 엄마는 옆에서 도와줘. 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당하기만 했어. 이제는 내가 직접 정리하고 싶어. 내 손으로. 순애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4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28살의 자신. 순애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날개 펼 때 됐어. 순애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내 날개가 되어줄게.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서진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동안 괜찮다고 거짓말해서.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계속 숨겼어. 순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둘 다 숨기기만 했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응. 두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5년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모든 게. 그 확신과 함께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서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소개해준 한정우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도와줬습니다. 서진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서 총 3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5년간 무급으로 일한 노동의 대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억? 5년의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니 씁쓸하기도 했지만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형사 고소였어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 그날 밤 윤정에게 당한 폭행. 다행히 증거가 있었습니다. 창고에 설치된 CCTV가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이면 폭행죄로 기소하는데 충분합니다. 한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서진은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태주는 끝까지 한심했어요.
이혼 조정 자리에서도 엄마 눈치만 보더니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죠.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5년 전에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재판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윤정은 폭행죄로 기소됐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윤정의 얼굴을 봤을 때 서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그냥 남이었습니다. 식당 미숙인에도 끝이 났어요. 위생법 위반에 이어 세금 탈루까지 드러났거든요. 순애가 고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년간의 탈세가 밝혀졌어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은 거예요. 서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원하다는 생각보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던 그 주방. 이제는 아무도 없겠구나.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서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서진은 새가게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순애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자기 돈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3억 원.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기로 했어요. 여긴 어때? 순애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서울 성수동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공간이었죠.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시작할게.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순애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 내 힘으로 할 거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 엄마.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 힘들면 그때 도움 요청할게.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랑 초기 운영 자금은 엄마가 보태줄게. 그건 거절하지 마.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엄마. 3달간의 준비 끝에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건 식당.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죠. 오픈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놓았어요.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 자신이 연구한 맛, 그 모든 것을 담아서 1년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성수동에 맛있는 한식집이 있다고, 특히 약선 보쌈이 일품이라고. 서진이 시댁에서 도둑 맞을 뻔했던 그 레시피가 이제는 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블루리본 섭외에서 서진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주목해야 할 한식 레스토랑으로요.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미쉐린 빅구르망에 이름을 올렸어요. 가성비 좋은 맛집을 선정하는 그 목록에 서진이 포함된 거였습니다.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예약은 석 달 이상 밀려 있었어요. 서진은 37살이 됐습니다. 식당을 오픈한 지 3년. 그리고 오늘은 3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매장을 꾸미고 케이터링 업체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기자들도 몇 명 왔습니다. 작은 식당이 3년 만에 미쉐린에 오른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거였죠. 서진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단정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3년 전과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눈빛.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이 매장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3년 만에 미쉐린 빅구르망에 오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군중 속 한 사람에게 향했어요. 순애가 뒤쪽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어요. 서진은 매장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간판을 물들였습니다. 서진이라는 글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시장 골목 쪽이었습니다. 좌판 앞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3년 전만 해도 식당 대표로 군림하던 사람, 서진을 때리고 무시하고 착취하던 사람, 지금은 시장 좌판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서진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쪽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서진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었습니다. 순애가 다가왔어요. 뭘 봐?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두 모녀가 나란히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이라는 글자가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내 날개가 되어줄게. 순애가 말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제 나도 엄마 날개가 될게. 순애가 딸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가 키웠잖아. 아니야. 내가 스스로 큰 거야.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서진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5년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던 자신, 월급 한 푼 없이 일하고 맞고 무시당하던 자신, 엄마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하던 자신.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 서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준비하고 기다려준 엄마가. 들어가자, 엄마. 오늘 특별히 내가 차려줄게. 뭘 해줄 건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 순애가 웃었어요. 내가 끓인 된장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두 모녀가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판에 서진이라는 글자가 밤하늘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있으니까. 서진은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한 발 한 발 자기만의 길을. 그 길 위에서 서진이라는 이름은 계속 빛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